안녕하십니까. 수질 달인입니다. 오늘은 우주변화 원리 네 번째 시간으로 6기의 12지와 그리고 6기의 자화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6기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토가 4개라고 했죠. 오운은 두 개밖에 없는데 땅의 작용인 하늘의 작용인 오운과는 달리 땅의 작용인 지지는 12지지는 토가 4개라고 했죠. 네, 그래서 각각의 오행이 있고 각각의 음양을 붙일 수 있고 오행에 그리고 토에도 오토와 십토가 있습니다. 오토는 양토고요. 3개가 10토는 양토, 10토는 음토입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의 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표리부동의 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음형이 있으면 항상 그 안에 양신을 포함하고 있고 통일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모든 우주와 만물의 기본적인 상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 보면 드릴까 합니다. 그 심장이 있으면은 폐가 이렇게 싸고 있죠. 예, 폐는 금이고 심장은 화잖아요. 이걸 화를 금이 싸고 있다 해서 이제 금화 교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안에 부드러운 혀가 있습니다. 근데 혀가 빨간색이잖아요. 혀를 보통 이제 화라고 하고 이빨, 이 금색의 이빨을 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이 혀를 딱딱한 이빨이 감싸주는 금화 교역의 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있으면 그 안에 부드러운 뇌가 있죠. 좌방구, 우방구. 예,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금이 있지만 그 안에 어, 생명의 물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안에는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목 혹은 수기가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 금기가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금화교역의 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네, 포인트를 지우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다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오운하고 똑같아요. 대화작용, 서로 반대편에 있는 상대의 영향을 받아서 내면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과정도 다 그렇게 변해 갑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또 오늘 구체적으로 자화 작용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음과 마찬가지로 육기도 바깥에는 양의 작용이 있으면 안에는 음의 작용이 있고요. 바깥이 음의 작용이 있으면 안에는 양의 작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조금 더 수의 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운으로 치자면은 이 생하는 것이 일에서 생을 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짤막한 변화가 생에서 성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 1에서 10까지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10은 이제 허수니까요. 0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1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까지 분화한 다음에 다시 순수로 해서 8, 7, 6, 5, 4, 3, 2, 1까지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수열은 9에서 끝나기 때문에 1에서 9, 9에서 1 다 더하면 80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가상의 수예요. 관념의 세계고. 왜냐면은 토가 5토밖에 없기 때문이죠. 10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는 10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토가 중간에 매개를 하기 때문에 기화로서의 생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형화로서의 생성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토는 분열을 중지하고 10토는 그 수렴을 중지하거든요. 그래서 10까지는 기화를 중지를 하고 형화는 15가 중지를 해서 20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20은 허수이기 때문에 없고요. 19까지 갔다가 다시 18, 17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때는 형화의 성장만을 꾀하지만 이때는 형이 성수까지를 꾀합니다. 그래서 형틀을 다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정신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기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1까지 오게 되는데 이것을 다 더해보면요. 361이 나옵니다. 1은 본체 수니까 빼고요. 그러면 360이 되는데요. 모든 만물은 다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60이라는 기본 수를 가지고 순환을 하거든요. 지구도 공전과 자전이 전부 다 360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지우고 그렇습니다. 하늘도 360년을 주기로 360회를 돌기 때문에 12만 9,600년을 중심으로 우주 1년이 돌아가고요. 땅도 12만 9,600년마다 이제 변화해 가고 인간도 12만 600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1분의 기열 순환을 하는 것이 호흡과 맥박인데 각각의 18번과 72번을 뛰기 때문에 합치면 90이거든요. 1분에 90회 뛰는데 60분이 1시간이고 24시간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12만 9,600이 됩니다. 오묘하죠. 그래서 이제 천지인 이 삼극을 세 가지 귀중한 절대 그 존재를 천부경에서는 삼극이다 표현하고 세 가지 지극한 이 상극이 우주 만물의 주제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천부경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도전에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천지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동양역처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주변화 원리 이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역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것을 좀 80도 생성도와 360도 생성도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5분과 6기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작용은 다만 줄거리이기 때문에 만물은 지하에서 새싹을 내기 위한 기하 작용만을 한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아무것도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에 비유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12지지의 작용은 이것이 발달을 해서 이게 형화잖아요. 그리고 형의 성숙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씨앗까지 맺는 완벽한 생장 염장 그 완벽한 변화의 운동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6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운에서는 이제 토가 2개밖에 없는데 6개에서는 생장염장 토가 5토와 10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를 다 가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360도 수상으로 알아본 거라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360도 생성도를 끌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걸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3페이지 우주변화 원리를 읽어보면요. 좀 포인트를 쓰겠습니다. 10이라는 통일수가 없이는 자화작용과 대화작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변화를 지속해 하는 금수는 10이라는 통일수 작용 이후에 생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10이 1번이고 금수가 생기는 2번이거든요. 근데 금수가 생겨야 대화가 돼요. 그리고 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벽한 그
작용, 우주의 모든 만물의 변화 작용을 일으키려면 10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0은 6기에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6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또 다른 어떤 하도 낙서에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이. 보시면은 낙서는 선천이고 하도는 후천인데요. 낙서에는 오토밖에 없어요. 이게 성인의 자리인데, 근데 성자만 있을 뿐이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하도에는 있죠.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벽한 무국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서는 이 10을 지향하는 겁니다. 예, 신무국을 지향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은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오와 세상 사람들아 어찌 너희 알까 보냐. 그러니까 신무국,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가 직접 이 한반도에 나온다라는 것을 새롭게 얘기한 것이 바로 동학이거든요. 동학이 처음 생성돼서 이것을 열매 맺는 곳이 바로 이제 증산도거든요. 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기 자아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둥글어 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예, 대화는 뭐 서로 마주보면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변한다. 이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자화라는 것은 어, 장, 성 해서 3단계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자아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 이제 수궁이거든요. 여기가 목궁이고요. 여기 화궁이고요. 금궁인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목화 금수가 스스로 자화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바로 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화는 항상 본중말 운동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토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변해 가는가? 이것을 우주변화 원리 본문을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 그것과 더불어 식물이 씨앗에서 어떻게 커가서 다시 씨앗으로 오는지에 대한 비유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해부터 시작을 좀 할 건데요. 이제 술에서 모든 만물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해자축이 수궁인데 해의 육수와 대화작용에 의해서 생긴 이 삼목이 합쳐지면은 구금이 됩니다. 이 자체적인 어떤 상수 이것을 좀 알아보면 구라는 것은 구금인데 이것은 더 수축해야 된다는 그 암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릴 때만 자동성이 생긴다. 이 일양에서 이제 뭔가 생명이 팍 싹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수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금 땅속에 묻힌 씨앗 아직 발화가 되지도 않고 그대로 묻혀 있는 이 씨앗의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에 들어가면 외형은 일수지만 그 안에는 오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화기운 이화로 변했죠. 그러면 일수와 이화를 합치면 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목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을 이 자라는 어떤 자리에서의 상수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으로 넘어갑니다. 축까지 가면은 오토 플러스 오토, 예, 대화적용으로 생긴 이 오토와 기존의 그 오토를 합쳐보면 10이 되는데요. 이거 10이라는 것은 유형에서 무형으로 전환시켜주는 어떤 마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시작과 종점을 동시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수궁의 자화작용이 끝이죠. 그런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씨앗 안에
아직 외형적으로 뭔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으로 가면은 인은 겉으로는 삽목이지만 안에서는 이화, 이 보이지 않는 지축 경사 때문에 묵은지화가 붙어서 이화로 변하게 됐는데요. 합치면은 오토입니다. 이 오토가 사실은 이 축에서 온 거잖아요. 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토 축에서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상수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몇 가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묘목은 팔목과 정반대편에 있는 어, 묘금의 영향을 받아서 금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사금이 되는데 그걸 합쳐보면 10토와 2화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형에서 유형으로 전환되는 마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앗으로 보면 발화를 이제 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땅 바깥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형상계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상계에 나오는 거는 이 진쯤 되겠죠. 그래서 진으로 가 보시면 오토인데 원래는 오토인데 그 술 오토의 영향을 받아서 일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수와 오토를 합치면 육수가 되는데 육이라는 것은 물덩어리 싹 같은 형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때부터 현실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옛날 비교서를 보면은 선천을 이끌 대성인은 진사에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천지의 모든 변화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둥그러 가는데 심지어 인사까지도 이 우주변화 원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성인은 언제 이 세상에 나오냐? 바로 진사라는 진시, 사시, 그러니까 진과 사가 들어가는 연도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비교서 예전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비교서 춘산채치가나 여러 가지 비교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감 유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던 그 생명이 이제 세상에 진 때 나와서 막 점차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화는 반대편 그 해목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팔목이 되죠. 그래서 합치면 10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때는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10토가 올 것을 이미 이 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수상으로 보면 여름 때 이미 가을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올 준비를 한다. 금도수가 이제 가을 도수잖아요. 우주의 가을을 열기 위해 십방 정토 세계 유토피아 천국을 열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5화 선천은 가벨 시작해서 5화까지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운에서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도 요 7, 5화까지가 환극의 자리입니다. 분열의 자리죠. 마지막 분열의 자리. 그래서 5는 7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오를 갑칠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안과 박이 똑같습니다. 이게 성인의 자리죠.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자의 자리입니다. 근데 7화 더해보면 10토와 4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내나 하나님, 그 신무국 자리와 합덕해서 4금, 이 가을 세계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름에 가을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24절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지소환대한 입춘 하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입추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처서가 들어옵니다. 맨 마지막 늦더위가 사실은 그 전에 가을 기운이 먼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름, 우주의 여름, 선천 말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수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까지 갑니다. 미는 10토와 10토죠. 이거는 완벽한 뭐 신무국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절대자를 동양에서는 상계님이나 불러왔는데 서양에서는 뭐 Lord God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본질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거든요. 우리는 사과를 사과로 부르지만 서양에서 애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공자 석가님도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어떤 존재로 오시냐, 바로 신무국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미생. 예. 그래서 신미생이라 하면 1871년이죠. 예. 요게 이제 금화 교역이 완성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플러스 10은 20인데 20은 19 플러스 1이거든요. 1은 본체수고. 그러니까 19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19는 10토와 9금을 합친 건데 그 하나님 당신님의 그 의도가 이 상수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당신님의 아이덴티티는 10토인데 9금을 금의 세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주의 가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부분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으로 가면 이미 가을이죠. 구금과 실화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10토와 6토인데요. 수토와 합덕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천 인간이 되려면 상계님을 만나서 수기를 내려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의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로 보면은 열매를 맺었는데 안에 지적인 성숙까지는 안 된 자리예요. 지적인 성숙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술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에서 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 가면요. 유는 안팎이 모두 금입니다. 4금과 9금인데요. 합치면 10 플러스 10토와 삽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창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거를 나무로 비유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안팎이 다 익은 거죠. 예. 완전한 가을이 된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 과일의 열매 맺는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이 술에 씨앗을 맺기 위한 거잖아요. 씨앗이 이 모든 우주 생명의 엑기스, 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마시는 이 감이 현상학적으로 이 뭔가 그 육체, 그 껍데기의 완성이라면 완성도 되지만 그 완성 안에 씨앗도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 치자면 육체도 완성되지만 이 안에 있는 영혼과 정신의 완성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우주 정신의 완성이며 인간 정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안과 박 변화가 5토, 6토인데요. 합치면 11일입니다. 11일은 10토와 1수의 합입니다. 이거는 수토 합덕이라 해가지고 완벽한 공을 창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공의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주와 모든 인간의 생성 변화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다시 또 축으로 해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만물은 이 둥그러 가게 됩니다. 이것을 육기자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토가 4개가 있었죠. 진술, 충미, 토가 있는데 그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하나씩 잡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토인데요. 축토는 천간의 환극 시작 지점이 갑이었잖아요. 근데 지지에서는 환극 종결 지점이 오에서 끝나요. 그래서 갑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지, 그러니까 10간과 12지지를 합친 환극 운동을 대표해서 말할 때 갑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갑오 운동입니다. 선천은 갑의 시작에서 오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천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종통 전수자는 갑오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갑오 운동의
의입니다. 처음 가보년에 시작해서 두 번의 갑자가 돌려진 1950년대, 예, 그때 그 가보년, 그게 청마대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전에 왜 권태훈 선생이라고 있죠. 예,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지금 선천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청마대운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인사로서 가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한국의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인데요. 진토는 진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를 세상에 내시는 태모님의 사명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모님께서 이제 경진생의 생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토와 5화의 관계. 유일하게 안가박이 바뀌지 않는 성자의 위다. 여기서 잠깐만요. 포인트 좀 지우고요. 예. 아까 뭐 가보라는 자리가 이제 축에서 이제 7, 5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보가 60갑자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요. 이렇게 60갑자가 있으면 이제 개에서 끝나는데요. 30개, 30개씩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선천이고 후천이라고 하는데 선천에서 선천 끝나고 후천 시작하는 요 간지가 가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라는 것은 선천을 마무리 짓고 후천을 여는 개벽 시대의 시대 정신을 완결짓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상으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는 미토, 무국을 보좌를 하여 선천을 후천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7, 5화가. 그것을 상징하는 게 도전에서는 이제 갑칠이라고 하잖아요. 갑칠이라는 사람이 김갑칠 성도가 상제님을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증산도 도전을 꼭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야기입니다. 술토, 예, 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정신의 정수인 공이 완성되는 자리이고요. 주역으로 치자면 15진주, 15번째 괴가 지상 경계인데요. 이 괴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생명을 창조하는 완수하는 점입니다. 술생으로 오시는 분이 수원 나그네라고 해가지고 이 정신이 통일되는 자리거든요. 상제님의 대행자는 오직 술생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까지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6기까지를 공부를 하셨으면 6기를 토대로 실제로 어떻게 우주가 운동해 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재밌게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